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애 일자리 사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과 계약 방법, 교육과 휴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시간제와 복지 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 일자리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화형 일자리 중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 및 자폐성 등록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 제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연소득이 506만 4천 원 이하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그 외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재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의 경우는 일주일에 30시간이 넘지 않고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일자리의 경우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년 연속 참여가 제한되지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1급, 2급, 3급인 중증 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에서 2년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 군청, 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 조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겠다는 보안 서약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시, 군, 구청 또는 복지관 등 일하는 곳에 모여서 장애인 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 내용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과 안전보건, 그리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받은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의 근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의 경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병가,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연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12개월인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3일의 연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는 1년 동안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일하는 곳에 의사의 진단서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미리 담당 직원에게
근태 신청서를 꼭 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는 것을 특별 휴가라고 합니다. 특별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 휴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하는 직장에 결혼 청첩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 관한 특별 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 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휴가를 쓴 후에는 일하는 곳에 부고장이나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직장에는 입양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남성 참여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 휴가는 5일입니다. 일하는 곳에 출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특별 휴가로 쉴 수 있는 총 기간이 90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가, 병가, 특별 휴가는 본인의 참여 사업 유형에 따라 일일 기준 인정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 제시한 휴가를 사용할 때는 담당 직원에게 근태 신청서를 먼저 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복지 일자리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짧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위의 휴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버스, 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를 받고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사업 유형별 연간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 취업상담, 훈련, 교육 등을 받는 경우 일하는 곳의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 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간과 국제대회를 제외한 이동 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일을 하다가 참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 중단의 방법은 즉시 참여 중단,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즉시 참여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는 최종 장애 등급 심사에서 장애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재정 일자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가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입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은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행기관 내 담당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쳐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은 첫째, 담당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둘째, 참여 장애인으로 인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셋째, 일하는 중에 술을 마시거나 취해 있는 경우, 넷째,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참여 중단됩니다.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2차례 받게 되면 수행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와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늘 머리와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꼭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통화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모든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 공통사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올해는 참여 자격과 참여 제한, 그리고 참여 제한 예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서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 중단에 대한 부분들도 보다 세밀해졌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될 일자리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학교, 도서관, 우체국, 장애인 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문서 정리, 자료 복사, 자료 작성, 집계 등 사무 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무보조, 장서인, 날인, 색티 부착, 도서 정리 등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 도서관 사서보조,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편물 분류,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 돌봄, 공공기관,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문서들을 없애는 문서 파기,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활동보조, 재활치료 사업 등 사회 서비스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도와드리는 실버 케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D&D 케어,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들을 정리하는 호텔 객실 관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단속하거나 알리는 일을 하는 주차 단속 보조, 기부 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를 하는 기부 물품 관리, 오염된 병원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린넨실 보조,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 세척, 주방 및 홀 청소, 뒤처리 등 단체 급식 지원 업무를 하는 급식 보조, 은행에서 고객을 맡거나 안내 서비스 등을 하는 은행 서비스 안내, 음성 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어린이 동화 구연,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 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을 하는 환경 정리, 버스 내 외부 청소 및 소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버스 청결 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일을 하는 캠핑장 운영 보조,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일을 하는 재래시장 관리 보조,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하거나 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농림어업 관련 업무,
승하차 보조 및 버스 내부 정리 업무 등의 일을 하는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건강검진실 내 검진 고객을 검사실로 안내 등 보조 일을 하는 건강검진센터 보조, 도서 라벨 부착 및 도서 정리 업무를 하는 대형 서점 도서 정리, 장난감 종류에 따라 세척, 소독, 살균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장난감 세척, 수영장 고객 안내 및 응대, 락커키 분배 및 수거, 수건 불출 및 정리하는 실내 수영장 안내, 마트 이용 고객 응대, 매장 내 상품 진열, 물류 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대형 마트 매장 및 상품 관리, 동물병원, 펫샵,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료나 물을 주고 산책, 목욕시키기 일을 하는 반려동물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자전거 세척, 끝으로 인식 개선 강의, 지역 내 문화, 관광자원 해설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보조 업무를 하는 인식 개선 교육 보조 강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셨나요? 복지 일자리 사업 기간과 근무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근무 시간은 1일 5시간 이내,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근무합니다. 복지 일자리 참여자가 한 달에 받는 급여는 42만 2천 원입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제외되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복지 일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공가입니다. 복지 일자리는 매일 출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조퇴 및 외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일하는 날과 휴일이 같은 날에는 물론 쉬어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도 드립니다. 일하고 싶은 곳에 취업을 도와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내면 참여한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인정 시간은 복지형 일자리의 경우 1년에 21시간, 한 달에 1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교육 과정은 국가 자격증 과정 및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 지금 화면에 표시된 사이트 주소에서 자격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 잘 보셨나요? 복지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많은 직무 유형이 있었네요. 다양한 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휴일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더 나은 곳으로 취업도 생각하신다면 열심히 상담받고 교육에도 참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두세 번 반복 시청해 보세요. 금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건강한 직장 생활 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